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의 압박 공세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과 갈등이 깊어지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사법부 내부에선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민당의 전현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법사위원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짝꿍입니다. 법사위에서. 네. 그래요? 자, 우선 짝꿍 조희대 짝꿍이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법사위원장이 하셨고 당 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최고위원도 지금 이런 식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퇴해야 한다는 그 주장의 배경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 대법원이 사상 초유로 최당 기간 내에 기록도 읽지 않고 그렇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9일 만에 뭐 7만 쪽. 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심정만 가지고 자신들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란 사건이나 김건희 특검 수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사 열심히 하고 1심, 2심 재판해서 올라가도 대법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직위원 1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그 파기환송 때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는데 맞네요. 그런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때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9일 만에 일사천리로 그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한 쿠데타였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네. 바꾸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로그 기록을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어떤 로그? 로그 기록이요. 기록을 봤는지. 네. 사건 기록 6만 쪽, 7만 쪽을 전자기록으로 봤다니까 제가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맞죠. 그 아직도 안 내놓고 있으면서 기록을 안 봤습니까? 본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어떤 불안감, 신뢰를 잃었냐 하면은 그러면 법원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 법원이. 그리고 그러면 기록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주인 검사, 주인 판사들은 기록을 보고 사건을 결정을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단을 하네. 그럼 내 사건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지기현 판사는 법을 위반했어요.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감찰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지기현 재판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하려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퇴 요구는. 그렇지 않다면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됐는데 어떻게 물러가라고 하느냐. 이거는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보수 매체들은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이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고
사실상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한 그런 가장 핵심 당사자다 생각합니다.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행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인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을 훼손한 당사자이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에 관해서 위헌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방해한 것은 이 상권 분립이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그런 행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상 사상 초유의 재판 기록도 읽지 않으면서 재판 기록을 읽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읽지 않고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대법관을 동원해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른 대법관들은 내용도 몰랐던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미네 후보가 돼야 돼. 이런 의사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충분히 지금 헌법에 정해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 사유는.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이 국민위에 군림해서 절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쩌지 못한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9일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합에 회부되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이 잡혔거든요. 합의가 그렇죠. 이틀 만에,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을 안 보고 그러면 파기환송을 했는데, 나경원 어제 보세요. 나경원 의원 재판에 대해서는 6년 5개월 걸렸어요. 맞아요. 그 재판은. 그러면 누구는 고무줄로 한없이 재판을 늘려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어디도 뭐 나오고 뭐 후보로도 나오게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막 일사천리로 후보를 막 바꾸려고 하고, 그 국민이 이 재판부 법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탄핵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뭐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뭐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탄핵 대상에 해당이 되고 또 요건도 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법부라는 상징성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법원에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비판을 좀 새겨 듣고 사법부에 이번에 적어도 내란 재판 읽기에 관해서는 공정성을 보일 수 있는 좀 결자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본인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네. 그러니까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파기환송 그 모두들 사법 구태타라고 했던 것에 네.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조용히 책임지지 그냥 않잖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법부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법부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강력한 조치를 그 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는 요원하고 이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는 불거질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온 것은 일단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그리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좀 먼저 조치를 해라,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고요. 법원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공정한 재판부를 입법에 의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그런 조치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결자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뭐 상권 분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은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 가장 우선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도 이 국민 주권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 내란을 종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사법부가 지금 자신들의 뭐 사법부 독립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들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스스로 물러나겠느냐. 법원장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자기 편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윤석열이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막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막 그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선동했던 것처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장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전담해서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위헌이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마치 막 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내란 재판부 안 된다. 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 정말 스스로 어떻게 결제하지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는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벌써 하지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오히려 화를 불렸다 이렇게 오히려 화를 생각하고요. 불렀죠.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당에서도 조희대가 더 이상 스스로 반성하거나 이런 결자해지할 수 없겠다 생각에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이 사퇴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퇴나 탄핵론도 사실상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는 이렇게 큰 사건, 정말 국기를 물란하는 국가가 흔들렸던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돼요. 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비상한 사건에 비상하게 특별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지금 이 상태라면 직위원 재판부가 그 윤석열에 대한 재판, 그 외에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이고 그 구속 피고인들이 다 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죄로 내년 풀어질 수도 1월이면 있고요. 풀려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윤석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밖으로 나가지고 진짜 온갖 집회를 다 하면서 또 떠들어대며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또. 국민 분노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이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초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이 여론에 대해서도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가 있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시간 단위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대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적방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법사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의 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를 못하냐. 대법원의 주장은 지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에 이제 법원행정처나 윗선에서 개입을 해서 사실상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 조치를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는 직위원을 거예요. 애초에 글로 보냈던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꾸로? 변명이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영장 전담 재판부를 수원지법에서 세 사람이나 동시에 앉힌 이것은 법원 수뇌부에 뭔가 굉장히 의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아니 이렇게 지금 수천 보는 명 판사 거거든요. 중에 그 윤석열을 풀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딱 직위원을 골라낸 것은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하고 무능하고 또 지금 사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여러 가지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판사 징계법이 있고 그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면 돼요. 법을 위반했는데 그 법을 위반했는데 그 재판부에 뭐 개입하니 많이 뭐 과거의 사법농단 때하고 비슷하게 돼서 못한다는 거는 그건 변명에 불과하죠. 법률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징계 절차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우리 전 의원님이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의 이슈를 사실상 그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했던 내란 총식에 관한 이 특별법, 거기에 있는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 특별재판부 이것만 이제 그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빠뜨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부도 필요하지만 지금 3대 특검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이것도 내란 사건에 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김건희의 경우에는 내란의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또 김건희의 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재판부를 맡긴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일단은 공정하게 될 것이냐 그런 이 의구심과 3대 특검은 예. 한 몸이다. 그래서 전담 함께 가야 재판부로 된다. 다루자. 3대 예. 특검의 사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김건희 특검은 그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특검법 개정됐지만 부족해요. 실제로 수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다 끝나고 검찰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검찰에서 이걸 기소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좀 불안한 상태예요. 매우 그리고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늘어지고 뭐 이렇게 수사를 할지 뭘 알 수 없고 그래서 특검 김건희 특검은 뭐 그 연말까지 하더라도 저는 한 5개월 6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추가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김건희 특검 게다가 연장이 많은 것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전담 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수사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다 병합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 아마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그 전담 재판부 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그때 생각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주사에 집중 그렇죠. 심리를 했거든요. 전담 재판부랑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다른 일반 사건과 함께하면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증인들이 무지 많아요. 관계된 관련자들이. 네. 근데 이게 여러 재판부에 나눠가지고 이제 만약에 재판을 진행을 하면 그 증인들도 이 재판부 저 재판부 여러 군데 가면서 진술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증인들도 뭐 죄 없는 증인들도 있잖아요. 참고인들 그런 분들도 매우 불편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집중 심리를 하지 않으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하고 특검을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이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뭔가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반대죠. 예, 전담재판부로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우려에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죠.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왜 사법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안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사례가 없었다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대한 침해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인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법원조직법상 그 법과 그 재판부 구성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지법 아래 더도 네, 두자는 중앙지법 거잖아요. 안에 중앙지법에 이제 뭐 1부, 2부, 3부, 뭐 20부 이런데 만약에 이제 30부, 31부 이런 식으로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거라 이것은 전혀 위헌 위법 소지가 없고 오히려 법원 자체 내의 조치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위헌 위법이다 이런 주장은 전혀 맞지 않고요. 근데 황당한 거는 법원에서 위헌 위법이다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에 법원이 해오고 있던 뭐 자동 이 무작위 배당 네. 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뭔가 재판부를 구성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해서 재판 공정성을 기한다. 뭐 이런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이걸 법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매우 황당한 주장이다. 아니, 프로그램 배당이라는 게 무슨 법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는 그냥 헌법 일종의 정신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동 배당은 이제 그게 공정성 네. 때문에 자동 배당해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 그리고 어느 판사에게 가더라도 이것은 똑같은 판결이 나온다는 게 이제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대로 위원회가 추천하는 판사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재판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월이면 국감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올해가 지나가고 지기현 판사가 올해 안에 끝낸다고 하니까 또 어영부영 하다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래서 저희 3대 특검 특위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는 법률안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적당한 기회에 이걸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법원 쪽의 인사들하고도 두루두루 좀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해보면. 해봤는데요. 법원에서도 내심은 이 입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지기현 재판부를 자기들이 교체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괜히 이제 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밖에서 해달라. 예, 밖에서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바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원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주장하는 것은 물론 위헌이 아닙니다만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제 발의한 기존의 특별재판부 법안에는 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국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국회가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네. 이거는 기존에 뭐 국회가 추천하는 뭐 이런 위원회 위원들 이런 것도 모든 많잖아요. 위원회 국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입법부가 뭐 사법부의 이제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게 좀 뭐가 고려를 할 침해야? 여지가 있다. 자기들은 네. 국회의원을 지금 수백 명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법으로? 판결로? 오히려 지금 입법부 국회에서는 판사를 한 명도 날린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그야말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권한이 입법권에 관해서 그것이 위헌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하지 말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입법권의 침해죠. 상권 분립 그러니까 침해. 과거에 이제 사법농단 당시에 판사 탄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도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번에 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그 형사소송법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날로 계산해야 될 거 시로 맘대로 계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판사는 더 이상 판사를 할 수 없도록 파면해야 된다. 그런 사례를 남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법원 그 법관 파면도 자주 있던데.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 판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 파면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법원은 건들면 죽는 줄 알아.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도 공무원인데. 한 거예요.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참에 해보죠. 자, 두 분이 알아서 잘해주시고 법사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이 사실상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기를 든 데 대해서 대통령에 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왜 위헌인가 반문하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정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왜 문제냐.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전담 법원 설치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지 않았냐. 가사, 소년 사건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하는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보수 언론에 응답한 현직 판사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그러니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지적한 소년부나 그리고 특허법원 같은 경우는 일반성은 띄지만 특정 사건 그리고 특정 피고인의 재판에 입법부 등 외부 기관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위헌을 떠나 향후 절차나 결론에 있어서 편향성 논란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원이라든가 특허법원이라든가 뭐 가정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설 일반 법원이고 특별법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 내부 방침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초장에 설치를 했더라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입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법원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오민석 서울중앙법원장을 향해서도 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요. 12.3 내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공모해서 군인, 경찰이 동원된 거대한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인 게 명징하지 않냐.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사법부 태도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규현 판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 기괴한 방식으로 했죠.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그리고 윤석열 이전과 윤석열 이후에는 그 누구도 시간으로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러저러한 사람들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서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짚었고요. 동시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사건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한정혜 위원장과 별도의 트랙으로 또 전화통화해서 추가 취재를 했는데요. 한정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5부는 원래 경제, 식품, 보건, 요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 사건들을 다 다루면서 동시에 내란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법에 몰려있는 수십만 건의 사건 중에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 사건, 식품 관련 사건, 보건복지 관련 사건 이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내란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형사합의 제25부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내란이 그렇게 원 오브 댐으로 다뤄도 될 만한 사건인 거냐.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그것을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지켜봤던 그 끔찍한 사항을 그냥 경제사건, 식품 관련된 사건, 식품위생 관련된 사건,
보건 관련된 사건 이것과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다뤄야 되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 이에 대한 한정혜 의원의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내란 사건을 우리 법원이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태도가 맞는 것이냐, 오히려 사법부에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집중 심리가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2주씩 건너뛰면서 재판을 하세월로 미루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이 내란 재판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하세월 아니겠냐. 이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냐.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것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하세월로 미룰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인 것이고 사법부가 지난 12.3 내란을 그저 여야 정치 갈등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재판부가 계속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지규현 재판부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태도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회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년 2월에 있을 정기 인사 때를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을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지규현 판사보다 더 심각한 판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앞서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상설 일반 법원과 특별 법원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가 쭉 있지 않습니까? 1부부터 30부까지 있는데 30부 다음에 31부로 또 하나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 재판부는 내란과 관련된 사건만 집중해서 판결한다. 그리고 나서 1심에서 판결하고 항소심 가고 그리고 대법원 가는데 이게 왜 위헌인 것이냐. 다른 재판부 중에 원어부댐으로 하나 더 재판부를 신설하고 이 재판부는 내란 전담 또는 내란 특별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2심 가고 그리고 3심 가면 되는 건데 왜 뭐가 문제냐.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트랙이라고 보냐면 특별한 법원을 또 하나 만든다. 일반 그러니까 가사 사건이나 노동 사건이나 그죠? 특허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법원을 회사 법원이라든가 이게 법원을 새롭게 신설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워낙 지규현 판사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하나 더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 내란을 집중 심리해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재판을 늘여놓을 수가 있는 거냐. 이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민주당이 법원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도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엄청 보수적이라고 하고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규현 판사 룸살롱 향응 접대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규현 판사에게 맡겨진 재판이니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의 토달지 마라는 식의 판단을 우리 법원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규현 판사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후배들을 배석 판사로 두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박정재, 박정길 두 판사와 경력 대등 재판부로 있다가 그 이후에 내란이 터진 이후죠. 김의담, 유영상 두 후배 판사로 교체가 됐을 때 지규현 판사만 그대로 스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내란 재판의 키맨으로 활동하다가 3월 7일에 구속 취소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게 된 거죠. 여기에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관련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법원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규현 판사 개인의 어떤 독특한 성정 때문에 재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의심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 구속 만기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또 1월 전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특검이 반드시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구속 기간은 당연히 연장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